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멘탈 전도사 천만여자입니다. 1교시에 이어서 한번 2교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주가가 떨어지다 보니까 정신이 없어요. 여러분들 정신이 없고 거기 또 멘붕이 많이 왔을 겁니다. 이거 도대체 이거 계속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하여튼간 뭐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을 텐데 결국 외인들의 매도 폭탄으로 인해 가지고 벌써 한 주 시총이 거의 뭐 한 53조 원 정도 날라갔다 하더라고요. 삼성과 SK하이닉스가. 이처럼 이렇게 돼야 가지고 과연 이거 앞으로 투자를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그리고 도대체 이게 바닥이 맞는 건지 아니면 또 지하가 있는 건지 그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진짜 이게 바닥인지 아닌지 다들 뭐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그런 느낌으로 막 글들도 댓글도 많이 달던데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제는 제가 볼 때는 거의 바닥 친 것 같아요. 치고 다시 이제 반등을 할 겁니다. 많이 뺐어요. 뺐고 지금 외국인들도 당황스러울 겁니다. 이거 너무 빼가지고 솔직히 지들이 싸게 파는 거지 우리는 싸게 샀어요. 역으로 생각한다면 난 그래요. 니들은 싸게 팔아라. 난 싸게 샀다.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는 개미들이랑 안 팔면 돼. 가만히 놔두세요. 지들이 다시 또 가격 올려놓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똘똘 뭉쳐야 돼. 개미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이겨내야 합니다. 비실비실 되면 지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일단은 그 삼성과 SK하이닉스가 줍줍 타이밍인데 과연 그 패닉셀 왜 이렇게 팔았는지 한 세 가지 이유를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지금 보니까 그 시가총액 1, 2 삼성과 하이닉스가 전 13일까지 어제까지 이어졌고요. 하락세는. 그리고 또 삼성전자가 장중에 연중 최저치 기록했어요. 하이닉스는 또 장중 한때 네이버에 시가총액 2위 자리를 내주기도 했습니다. 그 메모리 반도체 업황에 대한 우려가 나오니까 반도체주 패닉셀 현상이 나타나는데 뉴욕 증시에서도 그 미국 메모리 반도체 업체죠. 마이크론이 마이너스 6.37 급락을 한 거죠. 그리고 미국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한 1.13% 떨어졌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객사들의 반도체 재고가 쌓였고 D램 가격이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다 보니까 이제 국내외 그 반도체주들이 이제 직격탄을 맞는 거예요. 그 전날 나온 글로벌 투자은행이 있어요. 모건 스탠리 부정적인 전망도 추락하는 그 반도체 주가 견뎌야 할 무게를 더했다 그런 거죠. 부정적인 전망 이 상당히 또 역할을 했죠. 부정적 전망이. 일단은 첫 번째 이유가 뭐냐? D램 가격 추락 그 하락 전망이 우세한데 반도체를 써야 할 기업들의 반도체 재고가 쌓여 있다고 합니다. 반도체 재고 쌓여 있다. 그러다 보니까 메모리 반도체 현물 가격이 떨어졌다고 하네요. 현물 가격. 그러니까 스팟 프라이스라고 하는데 그래가지고 전방 산업 수요 위축 우려가 커지면서 주가가 빠졌다는 분석이고 비메모리 반도체 공급 부족에 따른 전방 산업 세트 생산 차질이 이제 지속될 경우에 메모리 반도체 일시적인 그 수요 공백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같은 이슈로 메모리 고객사들의 구매 움직임이 다소 소극적으로 변하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올 4분기에 반도체 가격 전망의 불확실성이 이제 커지고 있다고 이제 언급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 반도체는 좋은 사이클에 들어온 반면에 대만의 그 노트북 ODM이죠. ODM 업체 매출은 계속 좋지 않았어요. 길게 보면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기 하기 때문에 미스매치를 해소하는 일이 이제 필요했다고 이제 언급을 합니다. 그래서 미스매치를 해소하는 방법은 노트북 수요가 굉장히 늘어나거나 또는 반도체 가격이 조정을 받는 등 그 두 가지인데 현대 반도체 가격 조정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네요. 그래서 이제 키움증권에서는 이날 낸 보고서에서 PC 수요 둔화 우려가 확대되고 있는데 그 PC OEM 업체들에서 그 D램 주문량 축소가 나타났다 합니다. 그래서 D램 스팟 시장 참여자들의 그 구매 심리가 크게 악화돼 가지고 가격 하락에 대한 압력이 높아졌다. 그 단기적인 D램 업황의 변동성 확대가 이제 불가피하다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고요. 그 두 번째로 한번 더 얘기해 볼게요. 두 번째로는 2018년 4분기에 그 다운사이클 학습 효과에 따른 트라우마가 반영된 것 아니냐.
그런 분석도 나오고 있어요. 트라우마. 당시 반도체 업종은 2019년 4분기까지 약 1년간 깊고 긴 가격 조정을 겪었죠. 지난 2004년에 이후에 이제 8기가 DDR4 제품의 스팟 가격이 고정가 이하로 하락하기 시작했던 시기가 총 10번 있었답니다. 총 10번 있었다. 이는 시차를 두고 고정가 하락으로 이어졌고요. 삼성과 하이닉스 주가 하락도 동반됐고요. 스마트폰과 디스플레이 사업을 보유한 삼전은 이 10번의 시기 중 5번 단기 급락을 겪었다고 하네요. 그래서 SK 하이닉스는 8번에 걸쳐서 그 단기간 급락한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 역시 같은 상황이면서 그 스팟 가격이 고정 가격 밑으로 이제 빠졌던 그 2020년 그 5월에도 SK 하이닉스 주가가 12개월 후행 그 PBR이 1.2배고 12개월 선행 PBR 1배 수준에서 하방 경직성을 강하게 보여줬다. 뭐 그런 이야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뭐 트라우마 효과도 있고, 이제 세 번째는 그 불안 심리, 이제 그게 이제 불질렀다. 모건 스탠리가. 모건 스탠리가 지난 10일 반도체의 겨울이 온다. 뭐 그런 제목의 보고서를 냈어요. 참 제목도 잘 쓴다, 애들 보면은. 하여튼 삼성전자 목표 주가를 98,000원에서 89,000원으로 이제 낮춰요. 근데 하이닉스 목표 주가는 156,000원에서 8만원으로 완전 대폭 다운시켜 버리더라고요. 하여튼 이는 현재 주가보다 낮은 수준인데, 일단은 그 미스매치에 대해서는 계속 지적이 있어 왔지만은 크게 반등이 없다가 모건 스탠리가 세게 지적하면서 이제 시장이 반응한 건 아니냐, 뭐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모건 스탠리는 메모리 가격이 여전히 높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지만은 변화율은 정점을 향해 가고 있다. 그래서 공급이 수요를 따라잡고 있기 때문이랍니다. 공급이 수요를 따라잡고 있다. 그래서 내년 1분기부터는 경기 하방 국면에 접어들고 있고요. 내년 중 D램 수급 구조도 재고 축적에 따라서 그 점차 공급 과잉 상황으로 악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가 매수 전략이 유효한 타이밍이 아니라는 뉘앙스를 남겼는데, 하여튼 모건 스탠리는 나중에 더 나은 진입 시기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뭐 그런 이야기가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간 그 불안한 심리에 모건 스탠리는 그래도 불을 질렀고, 일단은 PC D램이 D램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이제 13%에 불과해요. 13%. 그 수요가 회복되고 있는 서버와 모바일이 총 71% 차지하고 있는데, PC D램 재고 축소가 올해 4분기와 내년 1분기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는 있지만은 내년 전체 업황 전망을 바꿔야 할 정도는 아니다. 뭐 그렇게 이야기도 있고요. 소비자용 PC 수요 감소는 기업용 PC 수요가 일부 상쇄할 것이다. 그런 분석도 있습니다. 그래서 KB증권에서는 그 지난 10일 내놓은 반도체 과거와 다른 사이클 예상 그런 보고서에서 최근의 현물 가격 하락세는 일부 메모리 업체의 선단 공정에서 생산 수율이 낮은 PC용 반도체를 유통시장에 덤핑하면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향후에 서버 및 모바일 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다, 그렇게 밝히고 있고, 삼전 SK 하이닉스의 그 향후 급격한 공급 과잉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어요. 특히 내년부터는 그 D램 인터페이스가 바뀌면은 향후 서버 수는 견조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PC를 제외한다면은 반도체 시장에서 추가적인 리스크 발생 가능성은 낮은 상태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포트에서는 삼전과 하이닉스 주가 측면에서는 공급 과잉과 그 가격 하락 우려가 단기 반등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겠지만은 과거와 다른 실적 체력과 최근의 그 밸류에이션 하락 등을 고려한다면은 현 주가 수준에서 하락 위험은 크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전망을 합니다. 그래서 다행스러운 것은 낮은 재고 레벨로 주요 메모리 제조사들이죠. 제조사들이 보유하고 있는 재고가 1주 미만으로 이제 거의 없어요. 없는데다가 생산 병목 현상도 심화되고 있다. 가격 급락 또는 다운사이클 장기화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고 봅니다. 그리고 2018년 4분기에서 2019년 1분기로 이어진 깊고 긴 가격 조정이 재현되기는 힘들다고 하네요. 그래서 올 4분기부터는 내년 2분기까지 모멘텀 둔화 과정을 거쳐서 늦어도 내년 3분기에는 재차 반등할 것이다, 이렇게 내다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외국인은 내년 반도체 업황에 대한 두려움을 이제 반영하고 있어서
다시 급격하게 뭐 매수세가 들어오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뭐 그렇게 보고는 있는데 시장에서는 9월 정도까지는 지수보다는 종목 장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NH투자증권에서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삼성과 하이닉스 역시 지금 가격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반등 시도가 있을 텐데 그때 비중을 줄이는 것이 좋다. 그래서 아직 비중을 줄이지 못한 투자들은 반등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좋을 것 같다. 그런 식으로 하고 있네요. 결국 뭐 반등 뭐 팔으라는 건가? 비중을 줄이고 싶다는 거야? 그래서 반도체가 우리나라 경제와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절대적이지는 않지만은 절대적이죠. 절대적이기는 맞죠. 절대적이지 뭐. 하지만 그 지나치게 과도한 영향력을 보이면서 시장을 왜곡시키고 있다. 뭐 그렇게 보고 있네요. 올해 연말까지 경기 상황 등 기초 체력 요소 방향성은 변하지 않는다. 올해 연말까지.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래요. 차라리 지금 많이 빠졌을 때 이게 저가 매수 찬스 아니냐? 뭐 그렇게 보는 분들도 있어요. 또 그렇지 않게 보는 분들도 있고 다양한 분들이 있어. 다들 달라. 지금 보니까 뭐 각 투자증권마다 다 보는 관점과 방향성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볼 때는 헷갈려. 또 이거 자꾸 보면은 제가 볼 때는 그냥 우리는 저가 매수 찬스라고 생각하고 그냥 꾸준하게 그냥 분할 매수하는 것이 낫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뭐 너무 우리가 겁먹고 우려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빠지면은 좀 더 매수해가지고 수량 채우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세 가지로서 이렇게 페닉스를 설명을 했네요. 그러니까 뭐 공감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는데 여러분들 참고하시라고 제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 노트북 매출 줄자 반도체 가격이 조정되는 거고, 두 번째는 학습 효과로 우리가 그 트라우마에 대해서 아마 빠진 게 아니냐. 세 번째는 이제 불안 심리, 그 불안한 심리에 이제 모건 스탠리가 보고서를 이제 불질러 버렸다. 이 세 가지 이유로서 이제 패닉셀이 발생한 거다. 뭐 그런 이야기인 것 같아요. 여기까지만 하고 여러분들 3교시 때 뵙도록 할게요.